안녕하세요. 김기훈 노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올라왔는데, 방금 들어왔는데, 우리 팀장님이 너무 짧게 끝내가지고, 하다가 바로 올라가지고, 정신이 좀 없습니다. 학교 법학원에서 2차는 평일 주말 다 강의하고 있고요. 1차는 이제 평일반을 담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저희 1차 때문에 오신 분들이다 보니까 이제, 주말반 들으시는 분들하고는 이제 뵐 일이 없을 것 같긴 한데, 이제 어쨌든 간에 오늘 이제 설명회니까, 제 강의를 듣든 안 듣든 관계없이 좀 같이 참고할 만한 얘기들을 같이 한번 더 짧게 나눠보고 내려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합격생 수험 가이드 보시게 되면 18페이지에 제가 써놓은 글이 이렇게 있어요. 짧게 좀 말씀을 드려보죠. 일단 이제 공부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보통 드리는 말씀이 있는데요. 한 2개 짧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기왕 들어오셨으니까 이제 이 시험에 들어오신 이유들은 다양하죠. 정말 노무사가 되고 싶어가지고 막 오신 분들도 있고요. 혹은 이제 직장생활 하시다가 좀 한번 따볼까 필요한가 이런 분들도 계실 것이고, 혹은 이제 이 동네에서 다른 시험 준비하시다가 잘 안 돼가지고 약간 눈 낮춰가지고 이쪽으로 오신 분들도 있을 건데요. 근데 이제 어떤 마음으로 들어오셨든지 간에 가장 이제 처음 하는 분들한테 꼭 말씀드리는 게 이 시험에 대한 좀 확신을 가지고 시작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사실 이게 이제 아시는 것처럼 그렇게 쉬운 시험은 아니지 않습니까? 소위 말하는 8대 자격자 중에서는 그나마 조금 쉬운 편이긴 한데, 그래도 절대적 난이도 자체가 그렇게 슬렁슬렁 해가지고 붙을 수 있는 시험은 절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시험 자체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공부가 안 돼요. 그래서 어떤 마음으로 오셨든지 간에 정말 내가 내년까지는 이 시험을 끝내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좀 확신 가지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됩니다만은 제가 이제 한 10년 정도 농사 했는데요. 괜찮아요. 이거 괜찮은 시험이니까 확신 가지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우리 시험은 예를 들어 사실 이런 이제 좀 고위 시험보다는 그렇게 길게 보는 시험은 아니죠. 그래서 보통 한 2년 정도 보고 좀 길게 보면 3년 보고요. 짧게 보는 친구들은 1년 만에 보기도 해요. 근데 이제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은 1월 달에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제 동차 보기에는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있긴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보통 이제 2년 정도 좀 길게 보면 3년 정도 보고 가신 시험이기 때문에 좀 쉬지 않고 열심히 좀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어영부영 하다 보면 시간이 금방 가요. 2015년도 얼마나 빨리 갔어요. 한 것 같은데 벌써 연말이죠. 그래서 이게 시간이 금방 가니까 좀 쉬지 않고 빡세게 하셔가지고 최대한 단기간 내에 이 시험이라는 게 공무원 시험처럼 이렇게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이제 꼴찌부터라도 붙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자격증을 따는 게 중요하니까 최대한 한 해라도 빨리 붙어가지고 필드를 한 해라도 빨리 나가가지고 한 해라도 빨리 자리를 잡는 게 중요하니까 좀 빡세게 하셔가지고 좀 단기간 내에 좀 좋은 결과를 얻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짧게 말씀을 드려보면 노동법 얘기를 좀 해보죠. 아시는 것처럼 1차 시험은 5과목이 있는데요. 노동법이 2과목이죠. 노동법 1, 노동법 2, 그 다음에 이제 민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회보험법이 있고 선택 과목이 있습니다. 경영학을 보통 하시는 것 같은데 경제학 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래가지고 각 시험 시험 과목별로 25문제씩 해가지고 총 125문제를 보는데요. 여기서 주어지는 시간이 125문제에 125분을 주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얼핏 이론서 생각할 때 125문제 125분이니까 1분당 한 문제 그러면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럼 떨어져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마킹하는 시간을 고려를 좀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개인마다 좀 취약한 과목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제 대부분 이제 문제가 되는 게 1차에서는 민법이 문제가 되죠. 상대적으로 노동법이 2차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지 1차도 노동법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민법 같은 거 어려운 과목들을 좀 이제 커버하려면 노동법에서 최대한 빨리 좀 이렇게 시간이라든가 점수를 좀 커버해 놓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보통 우리가 노동법 2과목에서 시간을 한 30분 정도 마킹, 50분이 아니라 30분 정도 체크한다는 마음으로 좀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대충 점수상으로 평균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꽈락 40, 이거 평균 60이죠. 여기서 평균 한 최소 80 정도는 잡아주셔야 다른 과목에서 예를 들어 민법, 사법 이런 데서 조금 다운되더라도 전체 평균에서 크게 문제 안 되게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기본적인 전술로서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우리가 이제 노동법을 뭘 공부할 거냐? 아시는 것처럼 모든 법률에는 헌법상 근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헌법상 기본권 파트에서 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노동법 같은 경우는 헌법상 근거를 어디서 살 수 있냐면 헌법 제32조에 있는 근로의 권리하고 헌법 제33조에 있는 이른바 노동 3권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노동관계를 고민해 보시면 발생할 수 있는 건 2가지죠. 개별 근로자와 개별 사용자 간의 1대1 관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로계약을 체결하든 간에 업무 지시를 하든 간에 뭔가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내가 휴가는 어떻게 갈 거고 휴일은 어떻게 부여받을 거고 임금은 어떻게 받을 거고 근로시간 어떻게 할 거고 1대1 관계 요거를 규율하는 게 헌법 32조의 이른바 근로의 권리죠.
내가 일을 하는 게 단순히 돈을 받기 위한 게 아니라 내 헌법상 걸린 근로의 권리를 행사하는 거니까 국가가 여기에 대해서 최소한의 조건으로 이걸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헌법상 근로의 권리를 구체화시켜주는 법률들을 우리가 개별적 근로관계법규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근로기준법이죠. 요게 우리 1차 시험에서 노동법 원 파트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대1 관계에서 모든 걸 규율하려고 하니까 거기에는 필연적으로 한계가 발생할 수밖에 없죠. 왜냐? 근로자가 약하니까 상대적으로. 어쩔 수 없잖아요. 사장님이 갑이지 뭐. 사장님이 하라면 하는 거지 뭐.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근로자들이 집단을 형성해가지고 사용자와 집단적 관계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싸울 수 있는 힘을 부여해주고 있어요. 대표적인 게 노동조합이죠. 그걸 우리가 헌법상 근거로 노동 3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단체 간의 집단적 관계를 규율하는 법률을 우리가 집단적 노사관계 법규다 이렇게 얘기해요. 요걸 이제 우리 시험법에서 보게 되면 대표적인 게 노조법이 있는 거고 우리 시험에서는 이게 노동법 2파트가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1교시에는 개별적 근로관계 법규를 우리가 문제를 풀어보는 거고 2교시에는 집단적 노사관계 법규를 문제를 풀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세부적으로 우리가 법학을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이냐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는 미국이 아니죠. 여기는 미국에는 이제 판례 자체가 중요한 나라고 우리는 성법주의를 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게 법률이에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뭔가 법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봐야 되는 게 이게 법에 있냐 없냐. 법에 있다면 어떤 식으로 규율되어 있는 거냐.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봐야 되는 게 우리가 법률을 봅니다. 근데 법률을 보게 되면 이 법률의 내용만 가지고 모든 걸 다 컨트롤할 수 있으면 좋은데 현실적으로 어렵단 말이에요. 왜냐? 법률의 규정은 필연적으로 약간의 추상성을 띌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각 디테일한 내용들을 하나하나 담을 수가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사용자가 임금을 떼먹었는데 한 달 떼먹은 경우, 뭐 한 달 반 떼먹은 경우, 뭐 말로 떼먹은 경우 이런 것들을 다 세부적으로 규율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좀 크게 하나의 원칙들로서 규정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세부적인 내용들 가지고는 견해가 갈릴 수밖에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규정을 가지고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할 거냐 여기에 대해서 견해가 갈릴 수 있겠죠. 그래서 1설, 2설, 3설 썰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학설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런 식의 학계에 학문상의 다양한 견해들이 발생했을 때 실제 재판이라는 이제 소송을 통해서 뭔가 이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 법원은 뭔가 하나를 채택을 해야 되겠죠. 하나 입장을 판결을 내려야 되니까 그걸 우리가 판례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학을 공부하실 때는 가장 기본적으로 법률을 공부하고 그다음에 그에 대한 해석문으로서의 학설을 공부하고 거기에 대한 법원의 입장인 판례를 공부하는 거죠. 요게 2차 과정이고요. 1차 시험에서는 뭐가 안 나오냐? 학설이 안 나와요. 왜냐하면 학설이라는 건 책마다 다 다르고 내용도 다르고 어떤 게 다수설, 소설, 그리고 정하기도 애매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객관식 시험에 이걸 낼 수가 없어요. 1차 시험에서는 이거랑 이거를 공부하는 거죠. 그럼 결국 우리가 1차 시험 공부할 때 기초적인 내용으로서 법률과 판례를 꼼꼼하게 정리해 놓으셔가지고 좀 높은 수준의 내공을 쌓을 수 있다면 실제 2차 시험 공부하실 때는 학설만 살짝 얹으면 되겠죠. 그러니까 1차 공부를 잘 해놓으시면 2차 시험도 훨씬 수월하게 이렇게 공부하실 수가 있습니다. 시간상 제약이 있다 보니까는 그 개론은 짧게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 18페이지 내용을 좀 보시게 되면 노동법 공부 방법론으로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법조문의 세부적 내용을 충실하게 학습하는 것이 1차 노동법의 기본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다른 시험도 준비해 보신 분들 계시겠습니다만은 객관식 시험은 너저분해요, 시험이.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합의를 협의로 살짝 바꾸고 노동위원회를 노동부로 살짝 바꾸고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트릭들을 잘 이해할 수 있으려면은 조문의 기본적인 내용들을 꼼꼼하게 좀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죠. 다음 페이지 가시게 되면 2번에 판례의제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다면 대부분의 객관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우리가 판례를 공부할 때 세 가지를 봐요. 일단 판례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보고요. 거기에 대한 법리를 보고 그리고 결론을 보죠. 근데 우리가 1차 시험에서는 사실관계를 시험에 내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럼 기본적인 법리하고 그에 따른 결론만 보면 되는데 이게 2차 시험 볼 때는 요거를 암기해가지고 답안에 현출을 해야 되니까 그 자체를 외워야 되는데 1차 시험 보실 때는 그렇게 할 필요 없죠. 왜냐하면 주어진 걸 보고 맞는지 틀린지만 보면 되니까. 그래서 판례에 대한 정확한 이해만 있으면 굳이 막 암기하지 않더라도 1차 시험 풀이할 때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세 번째로 꾸준한 문제풀이 연습은 합격의 가능성을 높여주는 지름길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1차 시험은 객관식 문제를 많이 풀어본 사람이 갑이고요. 2차 시험에서는 중간식 답안을 많이 써본 사람이 갑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많이 풀어봐야지 이거는 뭐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무리 내용 많이 알아도 안 풀어보면 실전 대비가 안 되기 때문에 꼭 이렇게 빵꾸가 납니다. 그래가지고 기본적인 내용들을 잘 학습하신 다음에 이제 문제풀이만 꼼꼼하게 해보시면 1차 도덕법은 크게 문제없이 잘 하실 수 있고요. 오히려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점수 80 받는 거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기초를 잘 닦아가지고 우리가 2차 도덕법 공부할 때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기왕 공부, 우리는 어차피 해야 돼요. 2차에서 어차피. 예를 들어 민법 이런 거 2차에서 따로 과목이 없단 말이에요. 물론 중요하죠. 왜냐하면 민법을 잘해야 논법도 잘 이해할 수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논법은 그 자체로 2차로 그대로 이어지기 때문에 1차 공부하실 때부터 꼼꼼하게 잘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간 강의 일정에서 작년 8월에 기본 강의를 제가 전시춘 박사님 에센스 1, 2로 강의를 했었고요. 원래 계획은 2월 기본 강의 때는 제 책을 따로 내려고 그랬는데 제가 이래저래 너무 바빠가지고 그냥 포기했어요. 그래가지고 올해는 책이 따로 안 나오고요. 올해 2월 달에 하는 기본 강의에도 전시춘 박사님 에센스 1, 2 가지고 그대로 강의가 진행됩니다. 시중에 이제 1차 교재 많이 나와 있는데 뭐 어쩌니 저쩌니 해도 시중에 나온 교재 1차 교재 중에 가장 많이 보고 제일 잘 나온 책이 에센스예요. 그래서 요거 2권 딱 보시면 추가적인 문제집 이런 거 필요 없이 요 2권 딱 보시면 충분하게 이제 1차는 대비할 수 있으니까 요 정도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매번 설명할 때마다 말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너무 시간이 정말 막 길어지는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이번 설명할 때는 최대한 짧게 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좀 했는데 얼추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뵌 것도 인연인데 앞으로 내년에 또 뵐 분도 계시고 안 뵐 분도 계시겠습니다만은 나중에 뵐 때는 결국은 뭐 내년이나 내후년에 따로 또 그때 뵐 때는 노무사 되셔가지고 필드에서 이렇게 뵐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15년도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마무리 잘 하시고 내년에는 좋은 일만 있으시기를 기도드릴게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